안녕하세요. 이사벨입니다. 한국어를 배웠는지 왜 배웠는지 많이 궁금하시니까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 BTS의 빌보드 차트 석권,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21세기 가장 위대한 TV 프로그램 100선에 선정되는 등 공개가 될 때마다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키는 K 콘텐츠는 현재 지구촌 MZ세대가 가장 열광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걸그룹 여자친구를 전속 모델로 발탁한 세계 1위의 캐리어 브랜드 샘소나이트의 팀 파커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한국 걸그룹을 전속 모델로 발탁한 이유와 한국의 한류가 흥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정적으로 설명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우리는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매해마다 꾸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 젊은 층의 여행 드림리스트 선두에는 꼭 한국이 올라와 있었죠. 한국은 젊은이들, 특히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면모가 압도적입니다. 그것은 인종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또 국적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이 한국 걸그룹을 전속 모델로 발탁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MZ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묶어 부르는 표현으로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인터넷의 보급화 속에 태어난 그들은 디지털 세상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해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이것이 MZ세대가 기존의 세대보다 더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을 유난히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미국의 대표 MZ세대 스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나이로 올해 20세가 된 이사벨 마이어스라는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그녀는 2013년 8살이란 어린 나이에 Letters to God이란 영화로 데뷔를 한 후 10여 편이 넘는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미국의 아역 배우로 점차 인지도를 쌓아나갔는데요. 이윽고 그녀가 출연한 Pretty Little Liars이라는 드라마가 대박을 치면서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이사벨 마이어스는 신이 만들어도 이렇게 귀엽게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형 같은 외모와 사랑스러운 매력을 제외하고도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안정적인 연기력을 갖췄다는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그런 이사벨이 미국 내에서 차세대 스타 배우로 기대를 한몸에 받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녀의 특별한 한국 사랑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05년생의 MZ세대답게 이사벨 역시 SNS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어느 날 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의 인사말에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문구를 한국어로 적어놓았기 때문인데요. 3일절에는 태극기 사진을 게시하며 추모를 기리는가 하면 직접 한국에 놀러와 호떡을 먹은 사진들을 게시하며 한국 너무 보고 싶어요 라는 문구를 달기도 했죠. 중국의 역사 왜곡 논란이 한창일 때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마치 중국인들이 보라는 듯 트레디셔널 한복이라고 적기도 하였습니다. 보면 볼수록 놀라운 점은 이사벨이 여느 한국의 10대 청소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수준의 어휘를 구사한다는 것인데요. 부산, 서울, 경복궁 등 한국을 여행하면서 남긴 게시물에 한글로 질문을 하면 마치 친한 친구와 같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한글 답글을 달아줍니다. 인형처럼 예쁘게 찍은 셀카 사진에는 여러분 크크크 제가 셀카를 잘 못 찍음이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하였으며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에 한 네티즌이 무슨 산에 간 거예요? 라고 질문을 남기자 정확한 한국어 문장으로 콜로라도주에 있는 산이에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비극적인 역사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업로드를 하며 자주 한글로 게시글을 적어왔는데요. 특히 세월호 7주기에는 노란 리본과 함께 한글로 7년 지났지만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여 많은 한국 팬들을 감동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사벨이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사벨이 SNS 라이브 방송에서 밝히기를 기술자셨던 나의 조부모님은 6.25 전쟁 직후 한국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셨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라셨고 제게도 한국 요리를 해주시곤 했는데 그래서 12살일 때 나도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그녀가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배우로는 미국의 국민 여동생 클로이 모레츠가 있습니다. 클로이 모레츠는 그동안의 공식 비공식 일정을 합치면 무려 총 20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또 다른 한국의 찐팬인데요. 한 번은 SNL 코리아라는 예능 프로에도 출연하여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미국인 여자친구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한국 팬들에게 큰 재미를 주었습니다. 클로이 모레츠는 한식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개인 스케줄을 따로 빼놓고 곳곳으로 맛집 탐방을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 2020년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공식 일정은 서울 한 곳뿐이었으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주도까지 일부러 방문해 특산품을 잔뜩 사갈 정도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한식을 맛볼 정도로 음식에 대해 진심인 클로이 모레츠가 말하기를 사실은 본인이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매우 강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날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저와 약속을 잡을 때 제발 일식당만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종종 하죠라고 말에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영화 섀도우 인 더 클라우드의 제작 발표회에서 한 일본 기자가 매우 무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당신은 매년 한국에 들를 정도로 한국 문화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원래 비주류 문화를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클로이 모레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곧 바로 전혀 동요하지 않는 표정으로 똑부러지게 대답을 이어갔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까지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 비주류이거나 열등하다고 배운 적이 없으며 한국의 문화가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처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문화를 선도하는 선두주자이며 그들의 문화는 세계인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저희 취향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류는 소수들만이 즐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주류라는 단어는 기자가 사용하기엔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네요. 마치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일본 기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얼굴만 붉힐 뿐이었는데요. 일본 기자의 무례한 질문 덕분에 오히려 클로이 모레츠의 한국 사랑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의 문화를 이끄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이 새삼 실감이 나는데요. 그러나 인기에는 항상 시기 질투가 따라오듯 세계 전역으로 퍼진 한류 열풍에도 한류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시기심을 보인 국가는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은 이미 1990년대의 J-팝으로 한류보다 먼저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었죠. 2008년에 열린 한 세미나에서 야스키라는 도쿄대 교수가 한류는 연령층이 다양하지 못하고 장르도 다양하지 못하여 인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그저 한 철장사일 뿐이라고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반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세계 최대 규모의 만화 시장을 이루어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죠. 또 싱가폴 국립대의 추압 앵와트 교수는 K-팝이 아시아 안에서는 흥행을 끌고 있을지 몰라도 유럽까지 뻗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헛된 희망이며 금세 사그러질 것이다 라고도 말하였는데요. 10년이 지나고 모든 분야에서 한류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현재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해지네요. 앞으로도 많은 해외인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상 대한TV였습니다.